저는 이 비트코인보다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은 뭐 오를까 내릴까 뭐 고민하는 분들 많겠지만 10년 후에 뭐 지금보다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한 1억이라고 치면 5억 이상은 10년 후에 되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처럼 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그냥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네, 12시 26분입니다. 점심시간이고요. 아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빠졌죠. 네, 이때 보시면 한 62,000 초반대까지, 62,000도 깨지진 않았네요. 네, 62,000 선까지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었나 한번 볼게요. 빠졌을 때 한 62,100달러까지 빠졌네요. 네, 그리고 현재는 한 62,600달러 정도 된 것 같고, 지난 반등 있은 후에 한 65,000까지 올라갔었죠. 65,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네, 좀 빠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 한 74K 그리고 여기는 한 50K 요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기로 갈지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네, 그거 어차피 다 틀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번쯤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질 수 있다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말 반대로 많이 되더라고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 ETF 현황을 좀 보시면, 솔직히 뭐 다들 놀랬을 거예요. 이게 GBTC죠. 그레이스케일이 플러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얘네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꽤 큰 유입이거든요. 3억 달러, 2억 달러 요 정도 되면은 네, 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이 뭐 좀 그럼 그렇지? 약간 좀 원래대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한 3천만 달러 정도 마이너스가 났죠. 뭐 얘네들 뭐 소소하게 플러스지만 블랙락도 뭐 그냥 약간 소소하게 플러스? 살짝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살짝 마이너스?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미국도 좀 다시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요때 좀 반등이 그래서 좀 셌었죠. 이게 크게 빠지다가 반등이 조금 셌었는데 다시 약간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이게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이걸 횡보라고 하죠. 뭐 오늘 떨어졌네 라고 말하기에는 뭐 얼마 떨어진 것도 없고 사실 얼마 오른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한 6만 달러대를 한 6만 몇천 뭐 요런 거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은 최대 뭐 한 세 달,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요게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좀 뭐 저는 뭐 늘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시간은 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글래스노드에 나온 온체인 지표인데요. 여러분도 이거를 보면서 좀, 이거는 좀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X에 트위터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얀색은 네,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아마 로그 스케일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네, 요때가 2021년이고요. 네, 그리고 요때가 현재죠. 네, 지금 좀 침체하고 있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요 부분이죠. 계좌 잔고가 100개에서 1000개까지. 뭐 적지 않은 거죠. 네, 100개 가지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1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속하는 네, 이 분들의 지갑수입니다. 지갑수. 그럼 여기는 단위가 뭐 100만 단위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단위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삐죽하고 솟은 게 보이시죠? 지갑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요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요때도 있네요. 네. 초기에 요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솟은 게 안 보일 거예요. 한 번도 없죠.
거의 뭐 엘리베이터 타듯이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쭉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여기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네, 아예 없죠. 근데 최근에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죠. 네, 지갑수가 100개에서 1000개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수가 최근에 급등한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 이후에 최초거든요. 10년도 넘게 걸렸는데 그럼 요때 가격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이후에 요때 막 지지분해하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요거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익스포넨셜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지수함수처럼 엄청나게 급등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급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지금 이건 큰 신호다. 앞으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그거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바로 있진 않을 거예요. 요때 있은 다음에 급등한 거 요때잖아요. 대충 한 텀이 한 1년 정도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년. 그러니까 뭐 단기에 한 달 내로, 일주일 내로, 한 달 내로는 어떻게 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누군가는 원화로 저축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달러로 저축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할 뿐이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투자 공부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뭐 저는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해봤는데 주식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코인 공부를 하거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 공부할 게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드는 품과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 뭐 사면 오르지? 이거가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좋은 때다.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빔이 있었잖아요. 요때 이렇게 확 빠졌었죠. 모든 주식이 다 빠졌거든요. 그럼 나는 이때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게 저도 이때 주식 투자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것저것 샀는데 한 100% 정도씩은 오른 것 같아요. 요때는 웬만한 거 사도 다 100% 이상 올랐잖아요. 네, 엄청나게 다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오르는 건 맞는데 뭘 사야 되냐? 이게 너무 어려웠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뭘 사야 되냐? 어느 지역에 뭐 아파트 사냐, 빌딩 사냐, 뭐 상가를 사야 되냐, 땅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인, 뭐 비트코인 사냐, 이더리움 사냐, 뭐 알트코인을 사야 되냐 이런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투자 공부에 종목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을 만약에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거죠. 저는 이 비트코인보다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강남의 대지 지분, 강남의 토지 뭐 이런 거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입지 좋은 곳에 뭐 땅들, 입지 좋은 토지, 뭐 땅이나 건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장기 우상향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좀 성가셔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금도 좀 내야 되고요.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거래가 될 때마다 뭐 계속 복비도 나가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임차인 바뀔 때마다 또 뭐 안 나가면 공시를 하면 또 이렇게 속상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노력 대비 성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품이 드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골라내거나 주식 스크리닝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되게 좋은 투자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은 뭐 오를까 내릴까 뭐 고민하는 분들 많겠지만 10년 후에 뭐 지금보다
한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한 1억이라고 치면 5억 이상은 10년 후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년에 5배 되는 자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네,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네, 280% 그래도 한 3배는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뭐 요거보단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 지수를 사도 돼요. 이거에서 뭐 지수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런 ETF들이 많으니까 지수에 투자하면 한 300% 가까이 이 정도 수익은 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이게 포텐이 터지는 네,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한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포텐이 터지고 나면 제 생각에 한 5년 내로 네 그래도 이런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제일 좋아하던 게 토지 투자였어요. 토지 투자. 상승분은 꽤 많은데 안정적이잖아요. 네 크게 떨어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는 그 느낌이 좀 비트코인도 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이게 등락이 세긴 하지만 좀 길게 놓고 보면 네, 무조건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비트코인 로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계속 너무 잘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이 2배가 아니에요. 여기 한 칸이 무려 5배입니다. 5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배 올랐고, 5배 올랐고, 5배 올랐고, 5배 올랐고, 5배 올랐고, 5배 올랐고,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그러니까 뭐 한 4년 정도 주기를 두고 한 5배씩은 지금 막 올라주고 있거든요.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뭐 5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물론 상승률은 요때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좀 잘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면 몰빵해라. 저도 이게 몰빵할까를 사실 솔직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다 팔고 그럼 비트코인으로 갈아탈까? 근데 일단 너무 귀찮고요. 그리고 좀 자산 배분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좀 일부 필요한 것 같고 또 일부는 네, 주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코인 쪽에는 그냥 비트코인만 있으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초과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좀 더 있겠죠. 비트코인처럼 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그냥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 1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뭐 제 나이쯤 되면은 1개 정도는 네, 마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의 한계면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한 10억이 됐다. 엄청 팔고 싶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중에 100억이 됐다. 그럼 진짜 너무너무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제 생각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은 갑오로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 상속하는 자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라서 이게 어색하지 보통 우리 부동산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을 사서 내가 뭐 살아있는 동안 쓰던가 뭐 이렇게 임대를 주던가 하다가 내가 죽으면 자녀분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돈만큼만 이렇게 팔아서 쓰다가 나 죽으면 뭐 사실 상관없잖아요. 나 죽으면 그때 자식들에게 상속해주고 그 금액도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자산이니까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식이 또 죽으면 나의 손주에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뭐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런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아주 자산에 그러니까 부동산 못지않게 아주 좋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좀 격상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격상을 하고 좀 꾸준히 모아가고 떨어졌다고 쪼르르 팔지 마시고 좀 올라가더라도 팔지 마시고 돈 필요할 때만 좀 꺼내서 쓰고 우리가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모았다가 그냥 장기 보유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이거는 실패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필승 전략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